브라보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감기가 떨어지지 않으시죠? 약국에서 약 사다 드셔도 금방 또 목이 아프고 온몸이 나른하신가요? 혹시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가요?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려고 독감 주사 맞으시고 홍삼이나 비싼 영양제 드시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진짜 면역력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장입니다. 네, 장이에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만성 피로도 줄어들고 심지어 당뇨나 치매 같은 큰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장 환경 개선 3가지 습관만 따라 하시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병원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왜 장이 면역력의 핵심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유산균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기다란 터널 같은 곳이죠. 이 터널 안에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작은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작은 친구들, 장내 미생물은 크게 2팀으로 나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유익균과 해를 끼치는 유해균이에요. 예를 들어 말이죠. 장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익균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미생물이고 유해균은 잡초처럼 정원을 망치는 나쁜 미생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뭘 하냐고요? 첫째, 우리 몸의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유익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유익균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야, 일 좀 해. 라고 깨워주는 거예요. 둘째,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장 안쪽 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벽이 튼튼해야 나쁜 균이나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유익균은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장벽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이 뭔지 아시죠? 몸속에서 계속 작은 불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래가면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이 염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 유익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비피더스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유산균인데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남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약을 많이 드시게 되고 특히 항생제를 드시면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또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모두 유익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면 온갖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장 안에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중에 유익균이 많아야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싼 유산균 사서 먹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 1. 비싼 유산균만 먹으면 된다. 천만에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다고 해서 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에 좋은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비료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시들어버리겠죠.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이 장에 들어와서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필요해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라폴리고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밥이 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테레사 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먹어야 유익균이 장에서 자라고 번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합쳐서 신바이오틱스라고도 해요. 오해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 환경이 나쁘면 소용없어요. 장 환경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균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고 나면 설사하시잖아. 그게 바로 장내 유익균이 죽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드셔야 하지만 남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장내 미생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린다고 합니다. 셋째, 잦은 음주입니다. 술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유익균을 죽입니다. 특히 매일 드시면 안 돼요. 넷째, 과식과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꾹꾹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되고 장도 편합니다. 잠깐 복잡하시죠?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장을 정원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야 정원이 아름다워지죠. 장도 똑같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 장과 뇌의 연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것은 박사가 발견했는데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장이 나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째, 유산균만 먹는다고 안 된다. 유산균의 먹이도 함께 먹어야 한다. 둘째, 나쁜 습관부터 끊어야 한다. 셋째, 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1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기상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세수, 화장실. 그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왜냐고요? 밤새 잠든 장을 깨워주는 겁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침에 배변 활동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의사항,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2단계 브라보 식단 3가지 유익균을 먹이자. 이제 식사 얘기를 해볼게요.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 한국인의 힘. 김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특히 담근지 8 정도 된 김치의 유산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매일 한 접시씩 드세요. 단, 너무 맵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되니까 적당히요. 통곡물 유익균의 먹이 끝판왕.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흰쌀과 반반 섞어서 드시면 부담 없어요. 하루 물 섭취량 체크.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단,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어요. 작은 tin 물병에 표시해두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챙겨 마시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3단계 발효식품 즐기기. 된장찌개, 청국장, 요구르트도 좋아요. 단, 된장찌개나 청국장은 10분 이내로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유산균이 다 죽어버려요. 요구르트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최고예요. 설탕 많이 든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위산에 영향을 덜 받아요. 4단계 앉아서 5분, 장을 깨우는 복식 호흡. 이제 제일 쉬운 운동 알려드릴게요. 누워서도 되고 앉았어도 됩니다. 방법. 편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룩하게 내밀어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쏙 집어넣어요. 이걸 5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배속 장기가 부드럽게 마사지되고 장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요. 더 좋은 방법, 배곡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마사지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이면 충분합니다.
5단계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주세요. 산책,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 뭐든 좋습니다. 효과는 언제쯤? 빠르면 2주,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배변 활동이 편해지고 감기도 덜 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주의사항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내용 기억나시죠? 핵심 3줄 요약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장은 면역력의 공장이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감기,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유산균보다 유산균의 먹이가 더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물, 김치, 발효식품을 매일 챙기세요. 셋째, 복식 호흡으로 장을 매일 깨워라. 앉아서 5분, 배를 부풀렸다 줄였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을 깨우는 것은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면역력 걱정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저희 브라보 시니어가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